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한승입니다. 오늘은 일반적인 메이크업을 할 때 윤곽 수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더불어서 쌍꺼풀 테이프 붙이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요즘에 핫한 아이템으로 뜨고 있는 뉴스킨에서 나오는 루미스파라는 그런 제품이 있어요. 메이크업 시연을 하기 전에 우리 캄보디아에서 온 우리 모델이에요. 캄보디아에서 오셨는데 지금 우리나라하고 피부 타입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피부가 많이 건조하고 각질도 많이 쌓여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요즘 핫한 아이템으로 뜨고 있는 뉴스킨에서 나온 루미스파 제품을 먼저 사용을 하도록 할 건데요. 루미스파는 각질 제거와 즉각적인 모공을 조여주는 그런 효과로서 즉시적으로 광택이 날 수 있게끔 피부를 만들어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이 제품을 사용하는 거를 먼저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뉴스킨 필링 제품을 기계에 적당량을 덜어주고요. 그 다음에 따뜻한 미온수로 스프레이를 하도록 할게요. 사용법은 아주 간단하고요. 아주 가볍게 돼서 피부가 자연스럽게 진동이 느껴질 수 있도록 하시면 돼요. 저도 요즘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광택도 많이 나고 모공도 조여주고 블랙헤드, 코 주변에 블랙헤드가 많이 있을 거예요. 블랙헤드에도 아주 탁월한 효과를 보고 있어요. 근막을 천천히 올려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즉시적으로 시술이 끝난 다음에 얼굴이 자연스럽게 리프팅이 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떨리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가볍게 기계가 진동이 느껴지는 그대로 그냥 올려놓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시술을 하면서 보면 얼굴 피부톤이 좀 맑아지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이 작업을 할 때 입술에도 각질 제거를 하는 편이거든요. 입술도 각질 제거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루미스파 제품이 아주 효과적이더라고요. 피부가 건조하기 때문에 물을 한 번 더 뿌리도록 할게요. 감아주시고요. 집에서 개인적으로 하실 때는 물을 적셔서 하셔도 괜찮아요. 방수가 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이 깨끗하게 클렌징을 하실 수가 있고요. 모공 관리를 더불어 하실 수가 있으세요. 우리가 가장 노폐물이 많은 곳이 눈썹이에요. 이렇게 한쪽 2분 세팅이 끝났고요. 다시 한번 반대쪽으로 하도록 할게요. 지금 시술하고 나니까 즉각적으로 한쪽 피부톤이 훨씬 맑아진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눈 감으시고 차갑게 시술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할게요. 자연스럽게 떨림을 이용하시면 돼요. 진동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근막도 이동을 시켜주는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근막을 자극을 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리프팅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집에서 할 때는 귀 밑으로 해서 림프절까지 이렇게 밀어주게 되면 얼굴 선도 굉장히 예뻐지고요. 노폐물 배출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블랙헤드가 있는 부분 꼼꼼하게 더 해주시고 입술 각질 제거도 같이 한번 해줄게요. 우리 모델분이 입술이 굉장히 좀 각질이 쌓여있는 부분이 있는데 모공도 많이 조여주는 효과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원래는 전체적으로 이 기계 세팅이 2분인데 전체적으로 한 번만 돌려주면 되는데 모델이 사실상 각질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한쪽씩 시간을 좀 투자해 보도록 하는 거예요.
위쪽도 하다 보니까 얼굴 피부톤이 좀 맑아지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이렇게 해서 세팅이 끝났고요. 티슈로 닦아보도록 할게요. 세안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매끄러운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고요. 지금은 거즈로 닦아내도록 할게요. 해면을 가지고 계시면 해면으로 깨끗하게 닦아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닦아냈고요. 화장솜을 이용해서 미스트로 다시 한번 잔여물을 닦아내도록 할게요. NAPCA라는 그런 미스트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뉴스킨 제품이고 일반적인 미스트보다 4배의 보습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마무리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얼굴을 다시 한번 닦아내고요. 미스트를 다시 한번 뿌릴게요. 미스트를 다시 한번 뿌리고 이넨서라는 진정시키는 알로에 젤을 발라드리도록 할 거예요. 피부가 각질 제거를 바로 했기 때문에 건조하면 안 되기 때문에 보습을 최대한 유지를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다시 한번 코인 티슈를 이용해서 얼굴에 남아있는 잔여물을 닦아내도록 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미스트를 뿌려주실 거고요. 진정시킬 수 있는 이넨서 젤을 발라주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기초가 스며드는 동안에 저는 베이스 할 거를 준비를 하도록 할 건데요. 주로 많이 쓰고 있는 뉴스킨 제품의 스무딩 크림이에요. 이거는 프라이머 기능을 같이 해주고 있고요. 피부 결을 깨끗하고 곱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를 줄 제품인데 뉴스킨 제품에서는 시머링 크림이 있고요. 맥 제품에는 스트로브 크림이 있고, 그 다음에 요즘 피카소에서 나오는 것들은 부스터 크림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거의가 기능이 다 똑같아요. 광채를 주게 돼 있고, 들어가 있는 부분, 하이라이트 부분에 얼굴 윤곽을 만들어줄 때 쓰는 그런 제품들이에요. 이렇게 그 맥에서 나오는 스트로브 크림 같은 경우에는 핑크 계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노란 옐로우 계열이 있거든요. 피부 타입별로 선택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프라이머 기능을 하고 있는 스무딩 크림을 발라보도록 할 거예요. 일반적으로 스폰지를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바르는 이렇게 브러쉬 제품을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모공을 메꿔준다 생각하시고 약간의 광택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되면 스무딩 크림을 바르게 되면 모공이 조금 메꿔지는 프라이머 기능을 하기 때문에 메꿔지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피부 결이 모공이 좀 가려져야 결도 깨끗해 보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모공이 구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쪽 다 메꿔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브러쉬를 사용했을 때 아주 꼼꼼하게 가릴 수 있는 그런 테크닉이에요. 파운데이션 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요즘에는 일반적으로 브러쉬 사용들을 많이들 하고 있어요. 브러쉬 사용을 했을 때 모공이 깨끗하게 가려지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1차적으로 모공을 가린 다음에 스폰지를 이용해서 두드리도록 할게요. 눈 위로 보세요. 눈 뜨세요. 눈 뜨세요. 일반적으로 메이크업을 할 때 우리가 보습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피부의 보습이 유지가 되어 있었을 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메이크업이 마무리가 된 다음에 굉장히 촉촉한 상태가 유지가 될 텐데 수분이 없으면 메마른 상태로 푸석푸석한 느낌이 보여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스터 크림 같은 것들은 피부에 광택을 주는데 효과를 볼 수 있게끔 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 많이들 찾고 있는 프로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부스터 크림을 써보도록 할게요. 이러한 부스터 크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모델이 얼굴도 작지만 너무 많은 양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효과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에 부분적으로 사용하시는 게 더 좋아요. 이 부스터 크림은 나중에 사진 촬영이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 굉장히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튀어나와야 되는 T존 부위 같은 경우 발라주시면 되고 우리 코끝 발라주시면 되고요. 이 모델에 한정된 부위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 모델 같은 경우에는 관자가 굉장히 좁은 편이세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볼이 좀 동그란 편이기 때문에 튀어나와야 되는 부분에 발라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 나올 수 있게끔 발라주면 되고요. 자, 또한 눈꼬리 끝에 발라주시면 나중에 메이크업이 끝난 다음에 윤곽이 많이 달라질 거예요. 턱 부분도 발라줄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튀어나왔으면 좋겠는 부위를 그냥 바른다 생각하시면 돼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 메이크업 할 때도 이렇게 부스터 크림 같은 것도 많이 사용을 해요. 이렇게 해서 부스터 크림까지 마무리를 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리퀴드를 사용을 할 건데요. 보습이 유지가 된 다음에 할 거기 때문에 보습이 유지가 된 다음에 스무딩 크림을 발랐고 부스터 크림 발라서 이중적으로 방어를 했어요. 리퀴드 크림을 발라줄 거고요. 리퀴드 크림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이렇게 더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바르는 팁 컨실러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컨실러 제품이긴 한데 금액도 굉장히 저렴하면서
밀착력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컨실러 제품이라서 두꺼운 게 아니라 리퀴드 타입의 컨실러이기 때문에 피부 결을 많이 보호를 해주고 보정을 많이 해줄 수 있는 제품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모델이 지금 피부톤이 어둡기 때문에 제가 일반적인 리퀴드 가지고 계신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제품을 그냥 바른다 생각하고 해볼게요. 볼 안쪽부터 발라주시는데 너무 많이 바르지 마시고 스펀지를 이용해서 발라주셔도 되고요. 밀착력을 주기 위해서는 두드리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파운데이션이 뭉치지 않게끔 꼼꼼하게 펴주도록 할게요. 대부분의 눈두덩 위에 파운데이션이 도포가 되지 않으면 섀도우 발색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눈두덩에 좀 꼼꼼하게 발라주도록 할게요. 이렇게는 이제 스펀지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고요. 요즘에는 이렇게 바르는 파운데이션 이런 브러쉬들이 많이 잘 나와 있어요. 브러쉬를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브러쉬를 이용하실 때는 그냥 모공 속을 메꾼다 생각하시고요. 밀어주시고 두드려주시고 동작을 반복하시면 돼요. 브러쉬를 아주 가볍게 한 번만 쓸어주시게 되면 베이스가 얇게 표현이 될 거고요.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메꿔주게 되면 수정을 할 수 있게끔 커버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저는 사실은 샵에서 할 때는 거의 베이스 단계에서는 리퀴드까지는 손으로 하는 편이에요. 왜 손으로 하냐면 손에 미열이 있기 때문에 밀착력이 아주 뛰어나고요.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을 하기에 가장 좋은 도구가 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이러한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품이나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파운데이션 브러쉬를 이용해서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브러쉬는 사용법은 아주 간단해요. 얇게 한번 도포를 하게 되면 피부에 아주 가볍게 밀착이 되는 거고요. 다시 한번 도포를 해서 두껍게 바른다면 밀착력을 더 주게 되죠. 그래서 커버를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예요. 그냥 밀지만 말고요. 두드리는 방법이에요. 이쪽에도 한번 두드려 볼까요? 두드려 보면 이렇게 두드리게 되면 다시 위에 올려지기 때문에 커버를 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남아있는 파운데이션의 여부는 스펀지로 한번 해볼게요. 요즘에는 나와있는 기능들이 굉장히 좋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파운데이션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샵에서 할 때는 실질적으로 손으로 사용해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손에 미열이 있기 때문에 밀착력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얇게 표현하기가 아주 좋아요. 가장 좋은 도구는 내 손이에요, 손. 그렇지만 위생적인 면이나 보여줘야 되는 그런 것들은 어떠한 적당한 도구와 테크닉을 같이 사용해 주게 되면 고객님들은 프로페셔널하다고 느끼실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눈 위로 보실게요. 눈 밑에도 꼼꼼하게 체크를 좀 해주시고요. 다시요. 네. 네. 감아주시고, 네. 이렇게 해서 베이스 단계가 끝났는데요. 이렇게 해서 베이스 단계가 끝났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했을 때 파우더를 전체적으로 다 바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피부가 건조한 상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파운데이션 도포를 한 다음에 바로 파우더를 하게 되면 굉장히 더 매트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 메이크업을 하거나 할 때 하는 동안에 시간이 지속이 됨에 따라서 피부에 수분이 배어드는 그런 시간을 두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피부에 파운데이션의 양이 많이 남아있지 않고 유분도 많이 적당하게 조절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시술하고자 하는 부위, 아이브로우 같은 경우에 먼저 파우더를 발라서 아이브로우 컬러를 입힐 거기 때문에 아이브로우를 먼저 파우더 처리를 하는 거예요. 파우더를 우선은 시술해야 되는 아이브로우를 먼저 눈두덩과 함께 파우더 처리를 하는 편이에요. 나머지는 아이브로우 컬러가 입혀지는 동안에 스며드는 시간을 두는 거기 때문에 적당한 수분을 공급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아이브로우를 할 건데요. 이 모델이 지금 굉장히 눈썹이 예쁘게 나 있어요. 눈썹 정리하는 거를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처음에 이제 눈썹을 정리를 하고 들어갔으면 좋은데 눈썹 정리를 원래 안 하려고 하다가 정리하는 것까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쪽집게로 뽑는 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아이브로우 눈썹 정리 칼을 사용을 할 거예요. 칼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르게 되면 깔끔하긴 하지만 자연스러운 느낌이 없어요. 그 모델이 둥글고 귀여운 얼굴이기 때문에 눈썹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손질하는 게 이 모델한테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아이브로우 정리하는 칼을 사용하시거나 그다음에 이렇게 쪽가위를 이용해서 길이를 자르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렇게 전동으로 돼서 전동칼을 가지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떤 도구를 사용하든지 메커니즘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이브로우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들어보시게 되면 잠깐만 돌려볼까요? 네. 이렇게 돌리게 되면 눈썹이 난 결이 있어요. 결 반대 방향으로 커팅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라 살짝 들어서 윗선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들어서 정리해야 될 부분 커팅을 해주시고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가위나 전동칼을 이용해서 밑선을 깨끗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이렇게 그냥 자연스러운 눈썹 결만 살릴 수가 있어요.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반듯하게 가위로 자른 듯하게 하는 거는 별로 자연스럽지가 않기 때문에 이 방법을 선택하시면 돼요. 지금 아까 베이스를 하고서 파우더를 안 했기 때문에 눈썹이 좀 달라붙어 있긴 하지만 어차피 다시 한번 파우더 마무리하기 전에 베이스 도포를 다시 한번 해줄 거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렇게 해서 눈썹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한쪽과 안 한쪽이 차이가 많이 있을 텐데 만약에 일자로 그냥 밑선을 인위적으로 잘랐다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좀 덜해질 거예요. 반대로 이쪽도 한번 잘라보도록 할게요. 위쪽은 사용하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요. 그래서 눈썹 면이 깨끗하게 잘라나갈 수 있도록 결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펜브러쉬로 해볼게요. 조금 덜 잘린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더 하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들어서 원하는 부위 한쪽 칸만 더 자르고요. 한 칸 자르고 한 칸 자르고 이렇게 한 층씩 잡아가면 돼요. 깨끗하게 정리가 됐어요. 아이브로우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깨끗하게 정리가 됐어요. 아이브로우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아이브로우 정리가 끝났어요. 아이브로우 정리가 끝났는데, 아이브로우를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귀여운 얼굴이고 자연스러운 컨셉을 잡다 보면 아이브로우를 너무 인위적으로 하지 않는 게 좋거든요. 근데 보시다 보면 이쪽은 끝에까지 잘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쪽이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채워보도록 하는데요. 같은 방향으로 눈썹이 난 결 방향대로, 오늘은 국가고시를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제품은 아니지만 아이브로우 컬러들이 굉장히 많아요.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이렇게 막 크림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하지만 지금 오늘은 원래 국가고시 제품으로 세팅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을 때 모델의 눈썹의 색깔이 좀 어두운 편이에요. 그래서 그렇다고 뭐 요즘에 뭐 그레이를 하거나 이러진 않기 때문에 다크 브라운 하고요, 약간 그레이를 섞어도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눈썹 끝에 비어있는 부분 이렇게 정리하도록 해볼게요. 자, 보면 이쪽에 반대쪽을 한번 보시게 되면 반대쪽도 눈썹 숱이 많이 나 있기 때문에 살짝 베이스 정리한다는 느낌만 가지고 눈썹의 결 방향대로 잡아주시면 돼요. 많은 양을 하지 않고요, 아주 소량을 가지고 터치만 해도 이렇게 눈썹이 잘 정리가 돼요. 그 다음에 노즈선을 잡아주도록 할 건데요. 인위적으로 아까 이렇게 시간차를 둬서 다음 시술할 수 있는 부위에 유분기를 파우더를 통해서 조금씩 잡아주도록 할 거예요. 노즈선을 잡을 거기 때문에 코 볼 부분하고 눈 앞머리 부분 잡도록 할게요. 노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컬러가 있겠지만 저는 그냥 여기 이 브랜드 에스쁘아 제품을 쉐딩과 노즈를 넣는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눈썹 앞머리부터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서 코를 너무 세운다는 느낌으로 해서 일자로 이렇게 내려가시면 굉장히 어렵고요. 눈썹 앞머리부터 살짝 안고 이렇게 코 벽을 한번 살짝 훑어주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눈썹 앞머리에서 살짝 연결하시고 앞머리 연결, 브러쉬를 살짝 눕힌다 생각하시고 코 벽이 Y자가 돼야 돼요. 눈 앞머리가 Y자가 될 수 있게끔 살짝 라운드지게 잡아서 이렇게 해서 노즈를 살려주도록 할 거예요. 눈썹을 쌍꺼풀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할 거라서 베이스는 가볍게 할게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음영이 될 수 있는, 지금은 그냥 베이지 오렌지 이런 컬러를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눈두덩이 전체적으로 도포가 될 수 있게끔. 연주 메이크업을 하다 보면 눈을 많이 키워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쌍꺼풀 테이프를 활용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한 테크닉을 또 할 거예요. 다시 한번 발라주시고 일대 밑에 베이스에 되어 있는 이 파운데이션을 쓰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마무리할 때 파운데이션을 다시 한번 도포를 해서 부분적으로 뭉쳐 있거나 얼룩진 부분을 다시 잡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일단 다시 한번 도포를 할게요. 눈 한번 떠보세요. 눈 뜨고 모델이 보면은 쌍꺼풀이 지금 좀 얇죠. 속쌍꺼풀이라고 하는 그런 눈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속눈썹 사이사이를 좀 어두운 톤으로 메꿔보도록 할게요. 이럴 때 그냥 젤 라이너를 사용하셔도 괜찮고요. 젤 라이너를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위에 섀도우를 입혀주셔도 돼요.
속눈썹 사이사이를 꼼꼼하게 채워주시면 되고,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섀도우를 전부 다 한 다음에 아이라인을 메꾸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눈 모양을 먼저 잡을 거예요. 좀 떠보시면 어느 정도까지 아이라인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속눈썹 사이사이를 메꿔주도록 할게요. 속눈썹 사이사이는 이렇게 아이라이너를 뉘어서 눕힌 상태에서 메꿔준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채워주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아이라이너를 이용해서, 지금 이거는 이 단계에서는 라인을 굳이 막 반듯하게 하려고 너무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어차피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거칠어도 괜찮아요. 이제 쌍꺼풀을 붙일 건데요. 쌍꺼풀 테이프를 어떻게 붙이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쌍꺼풀 테이프 작업을 하도록 할 건데요. 저희는 샵에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시중에도 나와 있을 거고, 저희는 그냥 재료상에서 주문을 해서 사용하는 제품인데, 일반적인 쌍꺼풀 테이프는 노란색 바탕에 아주 약간 두꺼운 느낌의 그런 쌍꺼풀 테이프예요. 그런데 이거는 투명하기도 하지만 아주 가벼운 느낌으로 하실 수가 있고,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 딸도 그렇더라고요. 이거 하나를 전체를 다 붙이는 거예요. 이럴 때도 손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쪽집게나 아니면 가위가 있으면 이렇게 해서 그대로 윗선을 아까 아이라인 그린 데 있죠? 거기 위에 붙여주는 거예요. 떠보시죠. 눈 뜨세요? 네. 이렇게 하면 눈의 모양이 잡히죠. 잡히는데 지금 보면 눈을 뜨고 감을 때 보면 여기가 반짝반짝 표가 좀 날 거예요. 저희는 샵에서 눈 모양을 수정을 할 때 부분적으로 필름을 통째로 같이 재단을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재단을 하셔서 쌍꺼풀 테이프를 잡으시고요. 내가 원하는 부위에 살짝 떠보세요. 이렇게 되면 잘라서 붙인 쪽하고 전체를 붙인 쪽하고 쌍꺼풀 폭의 크기는 달라지지 않지만 이쪽은 테이프가 보이고요. 이쪽은 보이지 않게 되는 방법을 선택을 하는 거고, 지금 이쪽 테이프를 붙였지만 가운데 보시면 약간 일자처럼 둥그런 모양이 아몬드 모양이죠. 아몬드 모양이 아니고 일직선으로 되어 있어요. 보통 테이프를 전체적으로 쓰는 거와 조각으로 쓰는 거를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눈 모양을 조금 더 아몬드 모양으로 바꾸기 위해서 쌍꺼풀 테이프를 재단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적은 얇은 그런 테이프를 만들어서 조금 키우고 싶은 부위 여기에 살짝 다시 올려주는 거예요. 눈 떠보시고요. 눈 뜨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 그냥 한 번 재단해서 붙였을 때와 한 번 더 붙였을 때 쌍꺼풀의 크기가 달라지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는 눈이 아까 처음보다 더 많이 커지게 돼 있죠. 그리고 연주 메이크업 같은 거 할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눈을 크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섀도우를 올리도록 하거든요. 이 정도 키워놨으면 아이 메이크업이 들어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 컬러보다도 지금은 다크 브라운 컬러인데요. 컬러가 중요한 게 아니어서 눈 모양을 만드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 형태만 좀 잡아주도록 할 거예요. 눈 떠보시고요. 눈 뜨세요. 네. 눈을 뜨고 감고 하면서 눈 크기를 체크를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1차적으로 진행을 하실 때 속눈썹 사이사이 아이라인 메꾸는 부분부터 너무 꼼꼼하게 하지는 않으셔도 괜찮아요. 자, 테이프를 붙였으니까 다시 한번 눈 모양을 체크를 할게요. 떠보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눈 모양만 좀 바꿔놓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에 섀도우를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아이리시 컬을 이용을 해서 속눈썹을 올려줄 거고요. 밑에 보시고 이럴 때 아이리시 컬을 잡을 때 모델이 상대방이 눈을 너무 꼭 감게 되면 아이리시 컬 작업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모델한테는 항상 눈을 살짝 밑으로 내려서 보라고 말씀을 하시면 돼요. 눈 밑에 볼게. 눈 이렇게 밑에 보게 되는데 지금 대화가 잘 안 되는 관계로 눈을 뜨시고 눈을 뜨고 여기 보자. 여기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살짝 들어주신 다음에 뷰러를 가이즈를 할 거예요. 다시요. 이렇게 가이즈를 하니까 컬링이 많이 유지가 돼 있어요. 다시 한번 이쪽 가이즈를 꼼꼼하게 해주시면 속눈썹이 잘 올라가요.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속눈썹을 붙이도록 할 거예요. 모델에 맞춰서 속눈썹 커팅을 하고요. 눈을 키워놨기 때문에 속눈썹이 약간 길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속눈썹을 뒤집어서 와이어를 부드럽게 만든 다음에 붙이도록 할 거예요. 와이어 작업을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의 차이가 느껴지실 거예요. 다시 한번 작업을 할게요. 커팅을 하고 요즘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속눈썹이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인터넷에서 구매하는 것들도 제품이 괜찮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 샵에서 쓸 때는 피카소 제품을 아이미 제품을 사용을 해요. 근데 단가도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구입할 때는 조금 부담감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속눈썹을 일단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작업을 한번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같이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와이어가 너무 빳빳하지 않은 상태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속눈썹 풀을 바르도록 할 거예요. 속눈썹 위에 안쪽에 같이 한번 발라줄 거고요. 이러한 동작도 괜찮아요. 왔다 갔다 지그재그. 지그재그 하다 보면 와이어가 빳빳한 게 조금 부드러워져요. 이렇게 작업을 하고 속눈썹을 붙이도록 할게요.
이렇게 붙였어요. 그리고 나서 반대쪽 속눈썹을 붙일게요. 붙일게요. 왔다 갔다 지그재그. 풀의 양이 좀 많으면 살짝 닦아내도 돼요. 이렇게 눈썹을 붙였어요. 붙이고 나서 마르는 동안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쌍꺼풀 테이프를 붙인 다음에 그다음에 속눈썹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속눈썹만 많이 드러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연주 메이크업이나 눈을 키우는 메이크업을 할 경우에는 그렇게 과하지 않아요. 왜냐면 헤어까지 마무리가 되고 전체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지금 포인트 부분이기 때문에 와인 컬러라든가 의상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면 돼요. 눈 떠보시고요. 눈 뜨세요.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위에다 아이라인을 그리도록 할게요. 아이라인을 그릴 때는 피부를 살짝 당겨가면서 메꿔주시면 돼요. 그런데 국가고시 시험 볼 때는 손을 사용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손을 많이 사용하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한 톤, 한 줄을 더 올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눈꼬리 부분을 다시 한번 섀도우로, 포인트 컬러가 되는 섀도우로 연결을 해줄게요. 이 작업은 눈을 더 많이 키우기 위한 작업이에요. 눈 떠보시고 눈 뜨세요. 이렇게 잡아놓게 되면 눈에 음영이 더 많이 생기죠. 이 음영을 이용하시면 돼요. 지금 아까 한쪽은 쌍꺼풀을 한 번 더 붙였고 이쪽은 한 번밖에 안 붙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쪽은 일자로 되고 이쪽은 라운드로 바뀌죠. 테이프를 다시 한번 이쪽도 재단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재단을 해서 다시 원하는 크기만큼 잘라서 붙이는데 이쪽을 보시게 되면 밑선 같은 경우에 처음 붙였던 테이프의 윗선과 다시 커팅을 한 재단한 테이프의 밑선이 맞닿게 해주시면 돼요. 다시 눈 떠보세요. 눈 뜨세요. 네, 그렇죠. 이렇게 하면 훨씬 눈이 좀 부드러워 보이죠? 이런 다음에 눈을 더 키우기 위해서는 아까 커팅해서 남은 그런 조각 속눈썹이 있을 거예요. 이 조각 속눈썹을 다시 연장을 할 거예요. 속눈썹을 이용을 해서 다시 한번
눈꼬리 부분. 이럴 때는 눈을 뜨셔야 해요. 눈 떠보시고요. 눈 뜨세요. 눈 뜬 상태에서 뒤쪽으로 붙여줘야 되기 때문에 방향선을 정해주시는 거예요. 어느 만큼의 방향을 가져가야 눈이 훨씬 더 커 보이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키우는 건 좋지만 너무 인위적으로만 많이 키우게 되면 눈매가 자칫 처져 보일 수가 있어요. 다시 커팅했던 남아있는 속눈썹을 가지고 연장을 할 거예요. 살짝 떠보신 다음에 여기쯤에 붙이면 되겠어요. 이렇게 연장을 해서 눈썹의 길이를 늘려주는 거예요.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더 과장되게 할 경우에는 2단계에서 쌍꺼풀 테이프를 하나 더 만들고요. 이 작업을 몇 단계를 반복을 하다 보면 굉장히 큰 눈을 만들 수가 있어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이때는 아까는 눈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만 잘랐지만 이제는 앞과 뒤 길게 커팅을 해서요. 다시 한번 위에 붙이도록 할게요. 떠보세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하다 보면 눈이 훨씬 더 커지게 돼요. 네, 이럴 때는 아까 처음에 잘라서 했을 때는 일반적인 본인 그 눈 크기를 만들 때 사용하는 방법이고, 연주나 무대 공연을 할 때 일반 속눈썹을 굵은 거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조금씩 속눈썹을 조금씩 쌍꺼풀 테이프를 커팅을 해서 재단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가면 눈 모양을 조금씩 더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마무리로 연장을 해주고요. 눈 모양을 섀도우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떠보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연주 메이크업 할 때 무대에서 봤을 때 눈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눈 위로 보시고요. 눈 위로 연장을 할게요. 언더와 그리고서 가운데 부분은 감아보시고요. 이럴 때 이제 펄이 있는 그런 섀도우들은 가루가 많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지그시 눌러주는 느낌으로 발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바르게 되면 감으시고요.
뜨시고, 네, 이렇게 해서 눈을 키워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했을 때 마무리 단계에서 지금 손 동작이 많이 갔기 때문에 베이스가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뉴스킨 그 팩트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BB 콤팩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밀착력도 굉장히 뛰어나고 발색력도 좋아서 마무리 단계로 많이 사용하기도 해요. 눈 뜨시고요. 눈 뜨세요. 예. 1차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할 때는 그냥 두드리는 정도로 해주시면 돼요. 볼 부분이 잡티가 좀 있기 때문에 커버를 하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섀도우를 마무리를 할 건데요. 눈 앞머리 부분에는 약간 글리터한 느낌이 날 수 있게끔 펄 제품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하이라이트를 주시고요. T조 부위 눈 앞머리, 눈꼬리 부분, 눈 앞머리, V존이 생기는 이 자리를 다시 한번 하이라이트를 줄 거예요. 주고 나서 틴트를 발라보도록 할게요. 입술이 많이 건조한 상태여서 이럴 때는 처음에 립밤을 발라놓고 시작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고 아이라인을 다시 한번 뒷꼬리를 마무리할게요. 다 되셨고요. 눈 떠보세요. 이렇게 해서 눈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고요. 네, 이때 응용을 하셔서 패턴이 큰 메이크업을 할 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